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제 공식 직함이고 아마 죽을 때도 제 이름은 그렇게 남을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치미 할 때는 동치미 아저씨였습니다. 지난 동탄 선거 때는 제가 늘 그러고 다녔습니다. 준돌이 아빠 함익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준석 후보의 인연은 우연한 방송가에서 맺어졌습니다. TV조선에서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을 할 때 이준석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자리에 가도 저는 준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하도 오래 붙어서 그렇습니다. 한때는 제 딸이 결혼하기 전에 저런 놈 하나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부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식구 삼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지만 이준석 후보 저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안 한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근데 나는 그 싸가지 없음이 볼 때마다 좋아요. 왜? 나는 이준석 후보보다 나이가 많아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나이 64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80 넘게 사는데 왜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냐고. 자, 제가 60이 넘어 보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책을 한 권 읽는데 일주일씩 걸립니다. 어제 읽었던 페이지 또 읽어야 기억이 납니다. 저 술도 많이 안 하고 담배도 많이 안 하고 지금까지 약 먹어본 거라고는 지난번에 스트레스 받아서 먹었던 정신과 약하고 고혈압 약 잠깐 먹은 거 외에는 특별히 치료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64세가 되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거대 정당의 양당 후보 두 분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 두 분의 건강 상태가 저보다 낫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일이지 왕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일꾼을 뽑는 일이지 모실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일꾼을 뽑으실 때, 여러분이 면접관에 대해서 일꾼을 뽑으실 때 40살 먹은 젊은 놈을 뽑으실 겁니까?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 뽑아서 일을 부탁하실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 얘기 꼭 해주십시오.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왕을 뽑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할 사람을 내가 부려먹을 일꾼을 뽑는 일이지 모셔야 될 제왕을 뽑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이번 선거의 제1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선거 구도화에서 지금껏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동탄 선거에서 제3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 듣기에 거북하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말을 했던 후보가 기적같이 당선되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선이라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나이가 65세, 64세이다 보니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면 너무 젊지 않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이 40이 젊으면 몇 살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60, 70 먹은 분이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지난 15년, 20년 동안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었습니까? 다 60 넘은 분들이 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요.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20년. 정치적으로 어떤 발전도 없이 파퓰리즘에 길들여져서 그냥 죽게, 빚내서 죽게, 또 죽게 편하게 사세요. 언제까지 그 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대한민국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서 하늘에서 돈이 빛처럼 내리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우리도 먹고 살고 부모도 봉양하고 내 자식도 키워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는 운이 좋아서 콜로세움도 있고 만신전도 있고 만리장성도 있고 관광객만 받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똑똑한 시민과 그 시민들이 융합한 회사와 거기서 번 돈과 거기서 낸 돈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기 없는 얘기를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이 이준석 후보입니다. 언론 들으면 더 일해라, 더 공부해라, 더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그 싸가지 없이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는 그 친구가 좋은 이유는 이 재수없고 어려운 얘기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줘야 이런 똑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40대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파라고 하는 국민의힘, 좌파라고 하는 민주당, 제 왼쪽 오른쪽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집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낡았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왼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을 지지하실 겁니까? 내가 우파라고 생각해서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연설을 그만하라는 얘기 같은데 아직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일에 마이크가 꺼지면 그냥 라이브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야, 이준석 후보 이번에 되겠어? 사표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됩니다. 혹시 사표 심리로 김문수를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예일 수는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일강의 곡식을 가지고 그 많이 번 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아테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로마는 그 돈을 벌어서 뭐 했습니까?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수도교를 만들었습니다. 대중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고 대중들이 위생적으로 살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몇 년이 갔지요? 1000년 제국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허질러 쓰고 이제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늘어나는 순서 세계 1위라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도 기축통화국같이 국채를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국회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해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채권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보다도 아직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일해야 되고 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국채를 내서 국민들의 복지를 할 만큼 여유 있는 나라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된다. 이런 확신을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심성의를 다한 설득이 있으면 6월 3일에는 기적 같은 현상을 여러분들 뉴스에 접하게 될 겁니다. 기호 4번 이준석 당선 확정. 후보님 오셨습니까? 후보님 오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개표하는 날 새벽 1시에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됐는데 당선 확정되고 난 다음에 부장님 이준석 후보는 하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는 피켓 들고 있었습니다. 자, 6월 3일, 6월 4일 새벽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준석 후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피켓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과 투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분